그동안 국정 운영 전반과 또 UAE 특사 의혹에 관련한 특히 신도 깊고 안정적인 또 국정 운영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선 앞으로 좀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인 원전 정책으로 해외 원전 수주를 위해서 정부와 국회 또 정부와 야당이 함께 협력해 가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더 충격적이에요. 들여다보면 이제 이 사람이 언제 장관을 했냐면 MB 정부 때 2009년 9월에서 2010년 12월에 했어요. 이때가 딱 그 원전 수주 하던 그 시기인데 UAE랑을 그 3번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이 군사 협력 문제를 매듭지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질문에 아주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UAE랑 뭐가 있었던 거냐 그랬더니 UAE랑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던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그러면 내용이 뭐였냐. 그랬더니 UAE에 군사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한국군이 UAE에 가는 거였다. 이게 무슨 말이죠? 거기 무슨 일이 터지면. 그쵸. 파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무기를 보낼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우리 위험하다, 와달라 하면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 UAE 평소에는 UAE 군사 훈련을 돕거나 무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였다. 그래서 이 UAE의 무하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왕세제가 한국의 특전사 부대 시범을 보고 반해서 파병을 요청한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있고 원전 만드는 공사 때려 하는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이 쭉 있죠. 그래서 수주를 한 건 맞다. 실제로 이득이 된 건 맞고 그 당시에 주가가 엄청 그런 관련 기업들이 원전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튀었어요. 네. 한 건 맞는데 정선영 기자님의 분노를 그대로 전해드리면 아니 왜 돈은 기업이 벌고 우리 애들을 보내? 그러니까 전혀 여기에 이득을 얻지 못한 젊은 청년들의 목숨을 담보로 왜 이 사업 계약을 하느냐라는 게 이제 분노의 포인트였죠. 여러분 똑같이 생각하실 텐데 이제 그 김태형 장관의 온도가 굉장히 차이나요. 우리의 생각과. 맞아요. 근데 기업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될 게 이면 합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국회에서 계속 추궁을 했을 때는 없었다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 김태형 장관이 국방위에서 UAE와 어떤 군사적 합의, 뭐 협약, 뭐 이런 게 있었느냐 없었느냐 했을 때 계속 없었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당연히 일반 기업들이 그러니까 한전 컨소시엄이 UAE와 원전 수주 계약을 체결을 할 때는 당연히 군사 관련 체결은 없어요. 보세요. 한국전력이 원전 설계를 하고 두산중공업 이 이제 원자로 증기 발생기 이런 것들을 만들기로 했고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건설을 하기로 했고 한국원자력 연료가 핵연료 공급하기로 했고 한국수력 원자력의 유지 보수 이런 거를 운영을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무슨 군사 문제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약할 때는 군사 문제가 없었고 이건 국가 대 국가로 군사협정을 넣어야 이 컨소시엄이랑 계약을 해주겠다고 된 거니까 서로 다른 차원이니까 층이 다른 계약인 거죠. 근데 이제 김태형 장관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게 거의 우리의 전부였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요. 지금 보면 이상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엄청나게 우리한테는 절박한 일이었다. 그래서 2009년 우리는 UAE 원전 수주를 반드시 해야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의 뜻이란 얘기죠. 그렇죠. 무조건 따, 뭘 해도 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따라고 얘기를 하면서 군사협정에 들어갔다는 건데 그 2009년, 2010년 이때로 시계를 돌려보면 프랑스랑 한국이 같이 원전 수주를 가지고 경쟁을 해요. 김태형 장관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미 그 UAE 원전 사업이 거의 프랑스에 넘어간 상태였다. 근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거 중동 지역 공세 현장을 많이 내가 다 해봤잖아요. 이 십장으로서. 단일 전문가라서 UAE 왕세제에게 협조를 구해보니까 가능성이 보였더라. 이렇게 얘기했고 아까 또 그 왕세제가 파병 한국 군대 보고서 되게 특전사 보고 멋있어가지고 요청한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퍼즐 맞춰보면 진짜 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실제로 올인한다는 걸 보여줬다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막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MOU 형식으로 맺은 거겠죠?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UAE가 원전만 넘겨주면 모든 걸 한국 수준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정말 간쓸게 다 빼주겠다고 이런 말을 자기 입으로 했다는 게 저는 계속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UAE가 그때 프랑스랑 거의 하려고 하다가 양쪽을 놓고 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프랑스는 사르코지가 대통령이었는데 사르코지는 해구산을 주겠다. 군사적으로 뭘 해줄 수 있느냐라고 양쪽에 운을 띄우니까 우리는 해구산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UAE 입장에선 해구산? 물론 핵이 있죠. 그 이스라엘 핵 갖고 있잖아요. 이 반도 안에 같이 있는 나라들을 보면 이스라엘 핵이 있고 이란이 사실상의 핵 국가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싸우려고 하면 사실 핵으로 싸우겠냐고 거기서. 그렇죠. 이 UAE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 장화 밑에 그 예멘 옆에 UAE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냥 발끝에 발등처럼 생겼어요. 뭐라고 표현해야 돼. 지도를 한번 보시면 네, 지도가 약간 큰 이 장화 모양이에요. 어그부츠 모양이거든요. 근데 어그부츠의 발등 정도예요. UAE가. 이게 무슨 그러니까 되게 얇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둥그렇고 큰 나라가 있고 부피가 위아래로 옆으로 넓은 나라가 있고 여기는 아주 얇고 긴 나라거든요. 가로로. 그러니까 아유, 네네 그런데요. 어떡하지?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밀고 들어오잖아요. 나라가 끝나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방어선을 펼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육로로 들어오면 이 나라의 전쟁 끝난다는 거야. 나 이제 뭔 얘기인지 알겠다. 발등이라는 지금 사진 찾아보니까 발등 맞네요. 여러분 네. 하면서 한번 지도를 보시면 그 어그부츠 발등처럼 생겼어요. UAE가. 그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산악지대였다. 아니면은 막 너무 바다가 중간에 있다. 이러면 적들이 침투할 때 어렵지만 UAE랑 만약에 싸우겠다고 작정하잖아요. 그럼 그냥 탱크로 밀고 들어가면 되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구산이라는 말이 약간 헛되게 들렸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왔더니 막 특전사가 막 엄청 멋있어. 저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해주기로 해가지고. 근데 당연히 아까 김희용 기자님 질문처럼 이제 국회의 비준이 필요 없는 거냐. 그냥 정부가 마음대로 통치행위라고 해도 되는 거냐. 근데 이걸 똑같이 정부에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원래는 군사 협약을 맺을 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협약을 맺을 때는 비준이 필요가 없고, 양해각서를 맺을 때는 비준이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뭐라고 표현해. 조약을 맺을 때는 비준이 필요해요. 양국 간에. 그건 보통 문서화되는 공식 조약을 맺을 때는 국회의 비준이 필요해. 특히 파병 같은 경우는 반드시 사전에 해야 되거든요. 아주 급한 상황에는 보내고 나서 사후 비준을 받지만 이런 조약을 만들 때는 다 사전에 국회 허락을 받아야 돼. 비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걸 정부도 똑같이 고민을 한 거예요. 국회가 걸고 넘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누가 되겠어요. 목숨 담보로 원정 계약한다 그러면 또라이라고 하지. 이걸 해주겠어요. 국회에서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다 만들어 놓은 걸 어그러뜨릴까 봐 이거 사업 따야 되는데 그래서 비준이 필요 없는 협약으로 수준을 내리자. 그리고 양해각서를 체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동안 국회는. 정말 어이가 없는 되게 황당한 일이죠. 이게 유사시에 파병할 수도 있고 우리가 끌려갈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인터뷰에서도 UAE는 전쟁 안 날 것 같으니까 해도 되겠다라는 식의 맥락의 말이 있잖아요. 네, 하나씩 곱씹어 보면 명문 중에 명문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잘 보세요. 이제 국회 비준이 그러니까 그래서 유사시 한국군 자동 개입 조항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자. UAE와는 형제처럼 가까운 나라가 되기로 한 거다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UAE에 어려움이 생기면 돕기로 약속을 했다. 봐봐. 그리고 만일 UAE에 한국군을 정말 보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면 국회 동의 없이는 어차피 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말이야 방구야. 그러면은 UAE는 뭐야? 바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인터뷰가 나가면 UAE 입장에서도 황당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협약을 체결하긴 했는데 어차피 1번 전쟁 안 날 거야. 그리고 나서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그때는 진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니네가 반대하면 못 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당시 눈앞에서 이거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위해서 약간 이제 절반의 꼼수와 뭐 문제 없이 양쪽 UAE와 한국 그 국민들 양쪽에 문제가 없도록 전략적으로 만든 거야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외교 관계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약간 양아치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근데 이렇게 말해요. 실제 문제가 일어나면 그때 국회 비준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다.
지금 시각에선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2009년엔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다. UAE와 우의 신뢰를 쌓기 위해 비공개로 추진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내재적 관점에서 MB에게 보면 일단 이건 장기 프로젝트라는 말이에요. 당장 그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냐. 그리고 이거 드러나지만 않으면 일단 원전 수주 자체로 어마어마한 사업이다. 이게 지금 눈앞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당시에 그 MB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보,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네. 대한 그러니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아주 너그럽게 이해해주자면 안 일어날 거라고 진짜 믿었거나 나이브하게 아니면 또 막상 일어나면 그게 지금 일어나겠냐? 생각해보세요. 왜냐면 이때 2009년, 2010년이잖아요. 그럼 업적은 순간 밟고 그쵸. 처리는 뒤처리는 남이 하는 거예요. 한 2013년쯤에 다른 정부에서 일어나면 다른 정부에서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럼 이제 우리가 또 한번 따져봐야 될 거는 그 UAE가 진짜 그럼 전쟁이 안 일어나는 나라일까? 그럼 왜 우리한테 파병을 그렇게 요청했을까? 이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그러게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UAE가 인구가 900만 정도가 돼요. 960만 되나? 크진 않네요. 네, 그죠. 뭐 많진 않네요. 덩치도 크지 네. 않지만 실제로 인구도 우리에 비하면 많지가 않고 더 충격적인 건 여기에서 UAE 그러니까 자국민이 한 20%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국적자가. 예. 여기서 태어난 여기 국적자. 그럼 나머지 80%는 외노자. 외국인 노동자.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정작 이 나라 민증까 했을 때 이 나라 사람은 진짜 20%밖에 안 된대요. 가보면 다 외국인 노동자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그 중동 사람 있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중동. 네. 보기가 힘들대요. 막상 가면. 그러니까 이 나라는 그 자체가 이 뭐라 그러지? 봉건 국가식으로 이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고려 시대 마냥 아무튼 이렇게 그러니까 그 봉건 영주들이 있잖아요. 그 영주들이 연합한 게 아랍에미리트 이제 연합인 건데 아랍에미리트인데 그 중에 거기 그 봉건 영주들 중에 대빵이 이제 UAE 대표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 사람들의 항상 불안은 뭐냐면 기름이 나는 나라잖아요. 돈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 막 기름을 노리고 자꾸 여기저기서 온단 말이에요. 전쟁이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동 내부에 항상 그런 위협이 있고, 그다음에 이란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이란은 인구가 한 8천만 가까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UAE는 아무리 애를 써도 자국에서 이제 군대를 끌어올려, 자국민들 중에서 원래 군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징병을 하지 않고 모병을 해갖고는 한계가 있고, 다 끌어올려도 한 7만? 10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국방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근데 우리는 60만이잖아요, 군대가. 그래도 우리는 뭐, 막 뭐 더 해야 된다, 장비도 사들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얘는 진짜 불안한 거야. 그리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돈으로 사요, 군대를. 용병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국에서 막 돈 벌고 싶은 사람도 오고, 뭐 직업군인이 돼가지고 오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항상 불안한 거고. 원래 돈 받고 일하는 군인이라는 거는 돈 안 주면 가는 거니까. 안 주면 가는 거고 저쪽에서 돈 더 주면 저기서 일하는 거잖아요. 이제 UAE의 용병을 모욕하려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원래 그냥 용병이라는 게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적으로 군사적으로 계속 막아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고 간절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2010년, 11년에 이제 아랍의 자스민 혁명이 튀니지부터 시작되잖아요. 쭉. 근데 그 아랍이 일대 민주화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막 다 그 반군도 생기고 정부에 대항하는 그리고 우리도 민주주의를 하자 그래서 왕정에 대한 반발도 생기고 이렇게 되게 복잡한 정치 상황이 있었는데 어차피 나라의 군대 필요성은 딱 두 개예요. 대외적으로 다른 나라랑의 문제가 있을 때 군대가 필요한 거고 대내적으로 정부에 반하는 반군이 생겼을 때 군대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어차피 외전 내전인 거니까. 그쵸. 근데 이때는 진짜 복잡했을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위협을 느꼈을 거예요. 언제 우리를 치고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군대가 필요하다고 더 절실하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정부에서, 우리 정부에서 UAE에 군사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한국군이 도와주는 건데 실은 거기는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건 그 상황을 몰랐을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모르는 척을 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전 세계적으로 그때 자스민 혁명이 난리가 나서 중동에서 막 진짜 복잡했잖아요. 이라크 이런 데서는 거의 막 사람들이 피투성이가 되게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싸웠고 그것 때문에 정부군이랑 반군 간에 진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런 상황들을 다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저런 소리를 했다는 게
좀 약간 이해가 안.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처럼 분단 국가인데 전쟁 위협이 전혀 없다라고 판단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아니야? 아, 맞아. 비슷하네. 한국은 되게 안전해. 그래서 파병해도 돼. 이 거꾸로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 그리고 참 그런 것도 하나 있었어요. 계산 중에는. 만약에 UAE가 진짜 급한 상황이 돼서 파병을 요구했어. 그랬는데 우리가 북한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여력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핑계가 될 수도 있다. 진짜. 그게 이제 이 김태형 장관이 밝힌 북한과의 관계, 뭐 이런 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아, UAE를 그렇게 속여도 되는 거예요? 아, 난 속은 게 더 이상하네, 정말. 아, 참. 아, 그리고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아랍의 어떤 그 상황이냐면 자스민 혁명 이후로 이 왕정국가 용병들을 다 이제 사들이는 거예요. 각 국가들이 불안하니까 군인들을 사들이고 그다음에 내전을 진압하기 위해서 반군 진압하기 위해서 경찰 병력이 시위 진압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그 국가에서 시위 진압을 어떻게 하는지를 여기저기서 배워와요. 그 중에 우리나라도 있어요. 어머나. 제가 이거 왜 기억나냐면 아주 아기 때인데 네. 아니 2014년인가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그때쯤에 제가 경찰 기자를 했을 때 이제 가까운 저쪽 관계자가 네. 오만에서 이제 한국을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에서 경찰을 왜 만나?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시위 진압 되게 잘하는 국가로 알려졌다. 아니 근데 난 진짜 그래서 맥락이 그거를 배우러 왔다는 세상에나. 거야. 그래서 우리 경찰을 오만에다가 다 지원해주고 가족도 살 수 있게 지원해주고 한 2년 뭐 계약을 체결하면 돈도 많이 주면서 어떻게 해야 이 시위를 진압할 수 있는지를 이제 교육시키고 거기 있는 경찰들 하도록 뭐 쉽게 말하면 기술 수입이죠. 네. 아니 근데 진짜 저는 맥락이 닿는다고 생각하는 게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MB 정부가 제가 아까 국민 생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네, 대해서 네. 딱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그때 당시 MB 정부 때 있었던 사건 중에 용산 참사 사건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뭐 그 쇠고기 미국산 그 쇠고기 관련해서 시위할 때도 엄청 강경 진압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명박산성 맞아요. 쌓고 네. 뭐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니구나 UAE 네, 일이 네, 그럼요. 이어지는구나. 근데 그게 또 있었군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아닐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이 일을 계속 취재를 하면서 한 달 동안 이걸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는 자유한국당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진짜 호재를 잡았어. 신이 났어. 그쵸. 막 운영위원회를 자기끼리 열어가지고 임종석이 나와 계속 그랬는데 그때 이유가 뭐였냐면 전 정부, MB 정부의 그 UAE 원전 수주 관련해서 이거를 드립다 파다가 UAE를 건드렸다. 그러니까 잘 만들어 놓은 협정을 니네가 괜히 전 정부 비리 캔다고 오버하다가 UAE 심기 건든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 난리 나서 수습하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와서 설명해 막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게이트라고 표현했죠. 네, 원전 게이트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되게 호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한 달간 이거를 끌고 와서 청와대를 되게 고립시키려고 했었고 기자들도 궁금하니까 UAE 날라갔잖아요. 우리 회사에서도 알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청와대에서는 끝까지 말을 하지 않고 있었고 계속해서 이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냥 여유를 가지고 계속 시간을 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칼둔이 방한을 하고 네. 일이 이렇게 풀렸던 건데 이 뭐라 그럴까? 뭘 얘기해야 될까? 그 얘기를 해볼까? 초반 각종 시나리오가 그 사람들의 입장을 반영해요. 제가 이제 라쇼몽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진짜 모두가 사람들이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는구나. 초반대 추측은 뭐였냐면, 자유한국당은 뭔가 있어야 돼. 뭔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강한 거야. 그러니까 계속 그쪽으로만 보는 거죠. MB를 파고, 아유, 저러다가 어쩐지 오버하다가 무너진다. 이런 마음이 너무너무 강해서 계속 그쪽으로 봤고, 그 다음에 이제 탈원전, 그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통상위원회 있잖아요. 거기는 늘 사업 마인드로 이제 보기 때문에, 이거 왠지 내가 보니까 탈원전 기조잖아, 우리 정부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그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엔 LNG로 가겠다는 거예요. 석유가 아니라.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추측을 해요. LNG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카타르가 중요해지는 거야. 가스 나오는 카타르. 그러면은, 그러니까 UAE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제 이 카타르랑 단교를 한 상태인데 UAE는 우리가 카타르랑 친해지면 UAE가 샘낸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기조로 해서 카타르랑 점점 친해지려고 하니까 UAE는 나 우리 카타르랑 단교했는데 한국이 지금 우리랑 일하다가 갑자기 카타르랑 친하게 지낸단 말이야. 이 새끼들 기분이 나빠?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임종석 실장이 빨리 무마하려고 가가지고, 너네랑도 아직까지 친하게 지낼 거야. 왜 이래? 우리가 이런 어쩔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는 거 알잖아. 이렇게 설득하러 갔다는 게 산업자원통상위원회의 추측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국방위원회의 추측은 진짜 각종 네, 정말 오만 추측이, 시나리오가 난무했는데 국방위원회 추측은 송영무 장관이 왜 갔냐는 거예요. 그 전에 11월에 이상해. UAE 간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가라고 했다는 거야. 이상하다. 근데 끝까지 뭔가 자세히 말은 안 하고 대통령이 갔다고 하고 뭐라고 한참 얘기를 하는데 뭔가 파병과 관련 있는 거 아닐까? 이명박 정권 때 아크부대 파병인데 그거가 뭔가 문제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국방위는 추측해요. 결과적으로 그쪽으로 되게 많이 답이 나오긴 했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한테 왜 이렇게 얘기를 안 해줘? 그리고 함고령이 떨어졌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해줄 수도 없고 만약에 어떤 종류의 얘기가 새나가면 그 얘기한 사람이 거의 뭐 잡혀가지고 혼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알고 싶어 하지도 말라는 게 그 당시 민주당의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뭐 진짜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문제인 거 아니야? 부터 시작해서 이거 너무 당을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고 서로 다 다른 이제 입장을 가지고 외교 사안이란 진짜 어렵네요. 이게 막 하고 싶은데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네, 근데 항상 얘기를 정치인들한테 물어보면 뭐냐면 외교가 왜 어려운지 아세요, 기자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정답이 뭔지 아세요? 뭔가요? 외교는 상대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항상 설명해요. 이건 거의 뭐 정답인데, 그러니까 저 검찰에서 맨날 수사는 생물이기 때문에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하게 이제 외교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동안 이제 뭐 각종 이런 이 시나리오들이 있었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왜 김태형 장관이 얘기를 했냐는 거야. 그치. 그리고 정부, 대통령은 몰랐다. 이렇게 내 선에서 결정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99.9999% 뻥이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맥락상 얘기죠. 진짜 정황상 다 보고하고 뭐 해라라고 했을 것 같은데 지시가 있었을 것 같은데. 당연하고요. 그냥 이거는 그렇게 말하고 그냥 그렇게 속아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인터뷰를 우리가 미리 예고하고 서로 약속해서 한 건 아니고 갑자기 나가서 갑자기 터져나온 인터뷰이긴 하지만 상황이 여기까지 왔고 아마 MB 정부 그 과거 그 정부 사람들끼리 간에는 자, 김태형이 십자가를 지는 걸로 한다라고 교통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할 이유가 없고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대통령이 몰랐다는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이렇게 해놓고 그냥 도망가면 끝이야? 아무것도 처벌이 안 돼? 이런 식이면은 뭐 그냥 다 협약해놓고 그쵸. 튀면 그만인 거 아니야? 근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없어요? 네, 제가 이제 그것도 여당이 생각보다 조용해요. 이거 갖고 저는 되게 공격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조용해서 왜 가만히 있냐고 물어봤어요. 뭘 할 거냐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진짜 답답하네요. 사실 위안부 합의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네. 이 사건도 그렇고 전 정부에서 해놓은 건데 현 그렇죠. 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렇죠. 정치적으로 만든 그렇죠. 합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있기 상대가 때문에.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돌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답답한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김태형 장관도 실질적으로 본인한테 정치적 책임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 굳이 따져본다면 국회에서 그때 위증으로 걸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유승민 당시 이제 국방위원장이었나 위원이었나 그 유승민 의원이 계속 물어봐요. 다른 협약이 없었습니까? 이면 합의가 없었습니까? 계약이 없었습니까? 계속 물어보는데 군사와 관련해서 없었다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런 건 한번 짚어볼 수 있겠지만 아무도 하려고 안 하죠. 이제 와서 그걸 긁어부스럼을 하면 뭐 하겠냐. 왜 못하냐면 문재인 정부의 지금 현 주소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만약에 그래서 김태형을 들고 조졌어. 그럼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해요? 이걸 거꾸로 바꿔야죠. 그럼 협약을. UAE랑. 군사파병, 그럼 우리는 안 해. 철수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판단한 거예요. 잘 보시면 정부 여당이 이걸 세게 밀어붙이지 못하는 건 본인들이 봐도 이거를 만약에 김태형 장관한테 뭐라고 해가지고 그럼 지금 니네 정부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UAE와의 이 MOU를 깨겠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년 기자회견, 대통령이 네. 10일 날 신년 기자회견 할 때 이 질문이 나오니까 이제 수정 보완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일환에 이제 임종석 실장이 방문했던 것이 있을 것이고, 추후 이제 좀 보완을 해 나가겠죠.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많은 이 똥덩어리를 안고 있는 거 진짜. 해결하기 어려운 진짜 쓰레기들을 막 지금 쓰레기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다. 어려운 난제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건데, 아니 그 질문에 답할 때도 보니까 대통령께서 굉장히 약간 한숨 조심스럽게 정말 그 단어 하나하나를 되게 골라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 하나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건의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우리 결을 또 놓치면 안 돼요. 가장 최신 뉴스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되게 뻘쭘해졌어요. 와! 막 이랬는데. 바보 아니야. 이랬거든요. 그리고 거봐, MB가 그래도 잘한 거잖아. 너네도 뭐, 우린 잘했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했죠. MB 정부가 그때 너무 필요했었던 거니까 아주 잘한 거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하면서도 되게 출구가 필요하죠, 서로. 전 이게 정치적으로 있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약간 승자의 여유인 것 같기도 한데, 임종석 실장이 김성태 원내대표한테 보자고 했어요. 오세요, 형님. 이 얘기 좀 합시다. 그래갖고 이제 11일 날 요청을 해서 12일 날 만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시잖아요.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러저러 그러저러 했는데, 이거 지금 뒤집을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MB정부까지 우리가 파고들고 가면 피곤한 거 아시잖아요. 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거 하면 형님도 안 좋고 우리도 빡세요. 그냥 덮고 갑시다. 키워드는 국익. 이렇게 하고 합의를 본 거예요, 어제. 그 둘이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하고 나와서 발표합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동안의 국정운영 전반과 UAE 특사 의혹,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네.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가.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은 국가 이익을 위해서 정부와 제1야당이 국익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는 걸 이제 서로 합의를 했고, 앞으로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전 정책으로 해외 원전 수주를 위해 정부와 국회, 야당이 함께 협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라고 하고, 진짜 그리고 이제 국가 신뢰, 외교적 국익에 관해서는 정부 간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합의를 했다. 마음을 모았다. 이러면서 서로 이제 출구를 찾은 거죠. 그리고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는 요 이슈 가지고 다시 소집 안 하기로 했다.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이슈에서 쭉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뭔지 아세요? 칼둔이 왜 이렇게 멋있는 거야? 나 진짜. 외교에서 항상 그 줄타기가 어려운 건데, 아무튼 그건 되게 큰 배신감과 큰 분노, 그리고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건 이들이 그 관련 MB 관련 정부 사람들 이야기를 제가 다시 들어보고 보수 인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은 진짜 장관, 참장관이고 MB 자기가 봤을 때는 그 계약 자체가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식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를 느꼈어요. 그런 인식이 있었으니까 이런 계약이. 협약도 있었겠죠. 참. 그렇습니다. 그동안 국정 운영 전반과 또 UAE 특사 의혹에 관련한 특히 신도 깊고 안정적인 또 국정 운영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선 앞으로 좀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인 원전 정책으로 해외 원전 수주를 위해서 정부와 국회 또 정부와 야당이 함께 협력해 가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더 충격적이에요. 맞아요. 들여다보면 이제 이 사람이 언제 장관을 했냐면 MB 정부 때 2009년 9월에서 2010년 12월에 했어요. 이때가 딱 그 원전 수주 하던 그 시기인데 UAE랑을 그 3번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이 군사 협력 문제를 매듭지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질문에 아주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UAE랑 뭐가 있었던 거냐 그랬더니 UAE랑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던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그러면 내용이 뭐였냐. 그랬더니 UAE에 군사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한국군이 UAE에 가는 거였다. 이게 무슨 말이죠? 거기 무슨 일이 터지면. 그쵸. 파병을 할 수도 파병을, 있는 거고, 뭐 무기를 보낼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우리 위험하다, 와달라 하면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UAE 평소에는 UAE 군사 훈련을 돕거나 무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였다.
그래서 이 UAE의 무하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왕세제가 한국의 특전사 부대 시범을 보고 반해서 파병을 요청한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있고 원전 만드는 공사 때려 하는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이 쭉 있죠. 그래서 수주를 한 건 맞다. 실제로 이득이 된 건 맞고 그 당시에 주가가 엄청 그런 관련 기업들이 원전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튀었어요. 네. 한 건 맞는데 이 정선원 기자님의 분노를 그대로 전해드리면 아니 왜 돈은 기업이 벌고 우리 애들을 보내? 그러니까 전혀 여기에 이득을 얻지 못 나라가 끝나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방어선을 펼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육로로 들어오면 이 나라의 전쟁 끝난다는 거예요. 나 이제 뭔 얘기인지 알겠다. 발등이라는 지금 사진 찾아보니까 발등 맞네요. 여러분 네. 하면서 한번 지도를 보시면 그 어그부츠 발등처럼 생겼어요. UAE가. 그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만약에 산악지대였다 아니면은 막 너무 바다가 중간에 있다 이러면 적들이 침투할 때 어렵지만 UAE랑 만약에 싸우겠다고 작정하잖아요. 그럼 그냥 탱크로 밀고 들어가면 되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구산이라는 말이 약간 헛되게 들렸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왔더니 막 특전사가 막 엄청 멋있어. 저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해주기로 해가지고. 근데 당연히 아까 김희용 기자님 질문처럼 네. 이제 그 국회의 비준이 필요 없는 거냐. 그냥 정부가 마음대로 통치행위라고 하고 해도 되는 거냐. 근데 이걸 똑같이 정부에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원래는 그 군사 협약을 맺을 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협약을 맺을 때는 비준이 필요가 없고 양해각서를 맺을 때는 비준이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뭐라고 표현해? 조약을 맺을 때는 비준이 필요해요. 양국 간에. 그건 보통 문서화되는 공식 네, 조약을 맺을 네. 때는 국회의 비준이 필요해. 특히 파병 같은 경우는 반드시 사전에 해야 되거든요. 아주 급한 상황에는 보내고 나서 사후 비준을 받지만 이런 조약을 만들 때는 다 사전에 국회 허락을 받아야 돼요. 네. 비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걸 정부도 똑같이 고민을 한 거예요. 국회가 걸고 넘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누가 되겠어요. 목숨 담보로 원전 계약한다 그러면 또라이라고 하지 이걸 해주겠어요. 그렇죠. 국회에서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다 만들어 놓은 걸 어그러뜨릴까 봐 이거 사업 따야 되는데 그래서 비준이 필요 없는 협약으로 수준을 내리자. 그리고 양해각서를 체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동안 국회는. 정말 어이가 오는 되게 황당한 일이죠. 네. 이게 유사시에 파병할 수도 있고 우리가 끌려갈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인터뷰에서도 UAE는 전쟁 안 날 것 같으니까 해도 되겠다라는 식의 맥락의 이 말이 있잖아요. 네, 하나씩 곱씹어 보면 명문 중에 명문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잘 보세요. 이제 국회 비준이 그러니까 그래서 유사시 한국군 자동 개입 조항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자. UAE와는 형제처럼 가까운 나라가 되기로 한 거다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UAE에 어려움이 생기면 돕기로 약속을 했다. 봐봐. 그리고 만일 UAE에 한국군을 정말 보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면 국회 동의 없이는 어차피 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말이야 방구야. 그러면은 UAE는 뭐야? 바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인터뷰가 나가면 UAE 입장에서도 황당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협약을 체결하긴 했는데 어차피 1번 전쟁 안 날 거야. 그리고 나서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그때는 진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니네가 반대하면 못 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당시 눈앞에서 이거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위해서 약간 이제 절반의 꼼수와 뭐 문제 없이 양쪽 UAE와 한국 그 국민들 양쪽에 문제가 없도록 전략적으로 만든 거야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외교 관계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약간 양아치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근데 이렇게 말해요. 그 실제 문제가 일어나면 그때 국회 비준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다. 지금 시각에선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2009년엔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다. UAE와 우의 신뢰를 쌓기 위해 비공개로 추진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내재적 관점에서 MB에게 보면 일단 이건 장기 프로젝트라는 말이에요. 당장 그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냐. 그리고 이거 드러나지만 않으면 일단 원전 수주 자체로 어마어마한 사업이다. 이게 지금 눈앞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 젊은 청년들의 목숨을 담보로 왜 이 사업 계약을 하느냐라는 게 이제 분노의 포인트였죠. 여러분 똑같이 생각하실 텐데 이제 그 김태형 장관의 온도가 굉장히 차이 나요. 우리의 생각과. 맞아요. 근데 기업 네.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될 게
이면 합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국회에서 계속 추궁을 했을 때는 없었다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 김태형 장관이 국방위에서 UAE와 어떤 군사적 합의, 뭐 협약, 뭐 이런 게 있었느냐 없었느냐 했을 때 계속 없었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당연히 일반 기업들이, 그러니까 한전 컨소시엄이 UAE와 원전 수주 계약을 체결을 할 때는 당연히 군사 관련 체결은 없어요. 보세요. 한국전력이 원전 설계를 하고 두산중공업이 이제 원자로 증기 발생기 이런 것들을 만들기로 했고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건설을 하기로 했고 한국원자력 연료가 핵연료 공급하기로 했고 한국수력 원자력의 유지 보수 이런 거를 운영을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무슨 군사 문제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약할 때는 군사 문제가 없었고 이건 국가 대 국가로 군사협정을 넣어야 이 컨소시엄이랑 계약을 해주겠다고 된 거니까 서로 다른 차원이니까 층이 다른 계약인 거죠. 근데 이제 김태형 장관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게 거의 우리의 전부였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요. 지금 보면 이상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엄청나게 우리한테 절박한 일이었다. 그래서 2009년 우리는 UAE 원전 수주를 반드시 해야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의 뜻이란 얘기죠. 그렇죠. 무조건 따, 뭘 해도 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따라고 얘기를 하면서 군사협정에 들어갔다는 건데 그 2009년, 2010년 이때로 시계를 돌려보면 프랑스랑 한국이 같이 원전 수주를 가지고 경쟁을 해요. 김태형 장관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미 그 UAE 원전 사업이 거의 프랑스에 넘어간 상태였다. 근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거 중동 지역 공세 현장을 많이 내가 다 해봤잖아요. 이 십장으로서. 단일 전문가라서 UAE 왕세제에게 협조를 구해보니까 가능성이 보였더라. 이렇게 얘기했고 아까 또 그 왕세제가 파병 한국 군대 보고서 되게 멋있었다. 보고 멋있어가지고 요청한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퍼즐 맞춰보면 진짜 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실제로 올인한다는 걸 보여줬다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막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MOU 형식으로 맺은 거겠죠?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UAE가 원전만 넘겨주면 모든 걸 한국 수준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정말 간세게 다 빼주겠다고 얘기를, 이런 말을 자기 입으로 했다는 게 저는 계속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UAE가 그때 프랑스랑 거의 하려고 하다가 양쪽을 놓고 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프랑스는 사르코지가 대통령이었는데, 사르코지는 해구산을 주겠다. 군사적으로 뭘 해줄 수 있느냐라고 양쪽에 운을 띄우니까 우리는 해구산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UAE 입장에선 해구산? 물론 핵이 있죠. 그 이스라엘 핵 갖고 있잖아요. 이 반도 안에 같이 있는 나라들을 보면 이스라엘 핵이 있고 이란이 사실상의 핵 국가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뭐 싸우려고 하면 사실 핵으로 싸우겠냐고 거기서. 그렇죠. 이 UAE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 장화 밑에 그 예멘 옆에 UAE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냥 발끝에 발등처럼 생겼어요. 뭐라고 표현해야 돼. 지도를 한번 보시면 네, 지도가 약간 큰 이 장화 모양이 어그부츠 모양이거든요. 근데 어그부츠의 발등 정도예요. UAE가. 이게 무슨 그러니까 되게 얇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둥그렇고 큰 나라가 있고 부피가 위아래로 옆으로 넓은 나라가 있고 여기는 아주 얇고 긴 나라거든요. 가로로. 그러니까 네네 그런데요. 어떡하지?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밀고 들어오잖아요.